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의 10년 만에 FC 바이에른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도르트문트는 새로운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뮌헨팀은 레버쿠젠에 13점 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림 아데예미는 뮌헨 수비진과 골키퍼의 실수 끝에 10분 만에 골을 넣었고 이후 마츠 훈멜스가 바이에른의 득점을 계속해서 가로막았습니다. 줄리안 라이어슨이 83분 두 번째 골을 추가했고 89분 해리 케인의 득점은 오프사이드 취소되어 2대0으로 경기를 내주었습니다. 스카이에서는 뮌헨 선수들이 아이디어나 명확한 라인, 결단력 없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대표팀에 합류한 자말 무시알라조차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투엘 감독의 마지막 30분 동안 위험을 감수한 전술 변화도 상황을 더 좋게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에른은 17번의 슛 시도를 했고 단 2개의 슛만 유효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11번의 시도 중 5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볼 점유율 61%, 패스 정확도 89%를 기록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언론 평가에서 센터백과 해리 케인은 빵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고 90민에서 해리 케인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데이비스와 함께 4점을 부여했네요. 실점 상황에 아데예미에게 페이스에서 밀렸지만 데리흐트가 회복해 훌륭한 수비력을 선보였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훌륭했습니다. 다이어는 경기 내내 상당히 불편해 보였고 빌드업 단계에서 레프트백과 같은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케인을 볼 수 있는 기회만큼이나 화려했습니다. 이 스트라이커는 하루 종일 골대를 벗어났고 마지막 슈팅은 제외되었습니다. 실점 상황에 아데예미에게 추월당했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좋은 선방으로 휴식 후 0대1을 막았습니다. 후반 34분 동점골을 놓쳤고 경기 내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총 3번의 좋은 헤딩 기회를 놓침. 몇 가지를 시도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종료 직전 그의 골은 오프사이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동안 그는 현재 수비수 직책을 맡고 있는 클럽에서 자신이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카림 아데예미와의 스프린트 경합에서 너무 느리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고 따라서 첫 실점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었습니다. 경기 후반에는 51분경 아데예미를 상대로 태클을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플레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단거리 경합에서 패한 것이었습니다. 다이어는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으로 출전한 다름슈타트와의 5대2 승리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첫 번째 BVB 공격에서 불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츠 훈멜스의 쿵푸킥으로 헤딩을 막지 않았다면 동점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이어슨의 두 번째 골은 위치가 좋지 않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토마스 투엘은 전날 이미 발이 버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독일 상대와 경기하고 싶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전 5경기에서 BVB를 상대로 7골을 넣었었죠. 이번 리그 400번째 경기에서 그는 머리로 득점에 실패하고 한 번의 슈팅은 굴절되고 다음 슈팅은 넘어가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3번의 교체 이후 바이에른이 훨씬 더 정확해진 후반전에도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골은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사네는 교체 아웃된 후 좌절했습니다. 현재 23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카이에서 투엘 감독은 승리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사네에겐 훈련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훈련과 훈련, 훈련과 지원으로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러한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그에게 기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명의 새로운 선수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로 결정했고 사내는 좌절했지만 그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케인의 평점도 놀랍지만 조롱하는 팬들도 있네요. FC 바이에른 여러분, 선수들에게 프로 경기를 원하시는지 사전에 문의해 주시고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프로 경기장 가격을 아마추어 가격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베 실러 추노 축구를 관람하고 싶은 사람은 5유로에 관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급여도 조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키미히는 여전히 더 나은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최전방에서 플레이를 구축하는 경우 동시에 후방에 있을 수 없으며 뮬러, 라이머 및 울라이가 관련된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형편없지만 모든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의 태도와 헌신은 옳습니다. 풀백은 측면에 따라 레프트백 또는 라이트백이라고 더 정확하게 부르는데 축구에서 수비 포지션에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4-3-3, 4-4-2 또는 4-2-3-1과 같은 시스템에서 측면 패스를 막고 후방에서 플레이를 열어주며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원터치 스로우를 실행하는 것은 풀백입니다. 투엘씨는 이걸 인쇄해서 어떤 선수에게 건네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선수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바이에른 선수들은 TT가 부임하기 전인 지난 시즌보다 더 나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전술이 없기 때문에 TT입니다. 여러분은 밀러가 오늘 핫도그 물처럼 뛰는 선발 4인방에 포함된 것을 정당화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4명의 공격수 모두 오늘 밤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밀러는 마인츠에 대패한 이후로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투엘 감독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다리가 건강한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어야 했죠. 우파와 김민재도 선발 출전시켰어야 했습니다. 아데예미가 우리 백라인을 압도했다면 아스널의 공격이 더 악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바보 같은 경기였어요. 바이에른 팀 전체가 느려 보였고 이기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시알라와 사네는 언제 릴리스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드리블은 대부분 무의미하고 공을 잃은 후 멈춥니다. 투엘은 밀러를 필드에 유지할 때를 배워야 합니다. 빠른 주자만 필요했다면 코만과 텔이 이겼을 텐데요. 그렇죠? 다이어는 느리고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데이비스는 빼야 해요. 이 선수는 이미 정신적으로 바이에른에서 떠났어요. 네, 그것도 잊지 마세요. 그는 큰 실수였지만 김민재를 출전시키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의 선발 라인업을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이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데이비스가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투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첫 골에서 실수를 저지른 울라이의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노이어가 있었으면 경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밀러와 케인, 고레츠카 같은 선수들은 끔찍하게 나빴습니다. 그게 투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브라이튼 감독이자 바이에른 감독 후보인 로베르토 데 제르비는 리버풀 FC와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토니 블룸과 구단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계획을 이해한 다음 함께 미래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었고 아무도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동기부여를 높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을 축구를 위해 살고 있으며 계획, 프로젝트, 미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올바른 동기를 느끼지 못하면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데 제르비는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스카이에 따르면 1,000만 유로 정도면 브라이튼을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리버풀 또한 클롭 감독 후임으로 알론소 감독이 제외되면서 1순위에 이름을 올린 감독 중 하나입니다. 데 제르비 외에도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도 바이에른의 후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